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 김소월의 이제 님의 노래라는 시입니다. 자, 김소월 하면요. 1920년대 이제 일제강점기에 대표적인 서정시를 많이 썼던 시인으로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민요적 율격을 많이 썼죠. 그래서 김소월 하면은 늘 민족 시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님의 노래라는 작품은요, 진달래꽃보다는 조금 생소하지만 이 님의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소월의 시 세계를 가장 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님. 김소월은 언제나 이렇게 부재한 님, 상실한 님, 그 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픔과 서러움, 그 다음에 한 이런 것들을 표현한 작가죠. 또 그 김소월 주제의식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님의 노래를 이제 가사로 해가지고 서동석이라는 이제 작곡가가 노래를 이제 지어서 그 노래를 부른 영상들을 제가 찾아서 들어보니까 또 이 님의 노래를 텍스트로만 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아픔과 보고 싶음, 그냥 슬픔 이런 것에 대한 정서가 많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님의 노래라는 시를 한번 배워보고 또 이 정말로 시는 곧 노래잖아요. 이 서동석이 작곡한 곡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는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님의 노래라는 전문을 다 읽으셨죠? 전문을 꼭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연을 함께 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라고 이 첫 번째 연부터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자,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데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자,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그리운 거는 뭐냐면 이미 화자의 정서가 나옵니다. 뭐예요? 그리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이 노래라고 시에 뭐가 나와요?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시의 제목이 이미 여기 나와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님의 맑은 노래가 이 시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운 우리 님이니까 이 님은 누구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님.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그 님의 맑은 노래래요. 그 맑은 노래라는 거, 이 노래는 당연히 맑으니까 긍정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제 어디에 가슴에 젖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님이 이제 부재하거나 이별을 했습니다. 그럼 님이 지금 없죠. 하지만 님이 불렀던 님이 전해준 맑은 노래는 언제나 내 가슴에 있다는 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임에 대한 기억과 사랑을 잊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1연에서는요 이미 부재했지만 임과 함께했던 시간을 그렇게 아련아련하게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젖어 있어요 라고 여성적인 어조로 이제 경어체라고 하죠. 이렇게 요자를 붙이는 거, 높임의 표현인. 그래서 경어체와 여성적 어조가 나타나구나. 이거는 김소월 씨의 이제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또 뭐가 나타나요? 삼음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삼음보, 경어체, 여성적 어조라고 김소월 씨의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1화만 보고서도 느낄 수 있고, 이 님이라는 이 대상,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보다 그립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연, 3연, 4연으로 가는데요. 정서는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님의 노래라는 소재를 통해서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이어집니다. 2연을 보면요.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자, 이렇게 2연이 끝나고 있는데요. 긴
나를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긴 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이별한 지가 어떻게 됐다? 오래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별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왜 문 밖에서 서서 들을까요? 왜 임과 나는 지금 어떤 상황?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임의 노래만큼은 청각적으로 뭐예요? 남아서 나에게 오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 노래라는 건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좀 노래를 많이 부르는 민족이잖아요. 항상 뭐 노래방도 자주 가고 워낙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긴 한데 정말 노래 자체로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노래라는 건 어떤 임에 대한 기억, 추억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님이 남긴 기억과 추억은 내가 절대 지금 잊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라고 이건 보세요. 못모고 도록 에 들려요. 못모고 도록 에 들려요. 라고 아주 유사한 무엇?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됐습니다. 이런 반복은 이제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구법은 뭐냐? 이 부분의 리듬감, 운율감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임에 대한 이 그리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지고 저물도록 밤들고 잠들도록이라고 여기선 뭐야?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죠. 그러면 이 문 밖에라는 공간이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밤이 드는 시간이든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해서 초월해서 나는 절대 임을 잊고 있지 않다.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년 볼게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이 깊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 사면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랫가락이 곱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노래라는 건 청각입니다. 노래라는 말을 들으면 이건 청각적 심상이 사용됐는데 노래가 흔들릴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은 없죠. 근데 이거를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청각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의 전이가 돼서. 자, 그래서 이 고이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이, 자, 아까 해가 지고 밤이 드니까 이제 잠이 들 시간이다.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 어떻게 누워?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이 깊이 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님의 노랫소리를 언제 잠들 때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홀로 누웠다는 걸 보고 역시 화자는 외로움의 상황이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시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약간의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님이 없고 이거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자지? 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 수 있는데 그만큼 님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님에 대한 그리움을 김소월 같은 경우는요 안으로 사귀면서 약간 감내합니다. 그 감내하는 것에서 이제 인내라고 하죠. 인내하는 것에서 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편안함과 안정감, 평온함 이런 것들을 지금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픔마저 초월한 그런 따뜻한 평온? 이 임을 통해서 또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이 떠나도 뭐가 있기 때문에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정감 있게 잠을 들고 있다. 자, 여기서도 보면요. 비슷한 문장이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에 보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자, 이렇게 이제 끊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시어는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포근하게 임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이제 취해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나 자다 깼죠. 자, 그러면 자다 깬다는 건 뭐냐면요, 현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각할 수밖에 없죠. 왜? 잠 속에서는 임에 노래가 있으니까 마치 임과 함께 있는 이제 착각, 어떤 기분을 느꼈다면 딱 자다 깨니까 나 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그러나는요, 시상의 전환이라던가 어떤 자각을 해주는 그런 접속 부사라고 보면 됩니다. 님의 노래가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미 부재하는 현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임의 노래가 순간적으로 이제 딱 멈춰지면서 역시나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아픔을 여기서 한 번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재 속에서 나는 뭐를 느끼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들으면 듣는 대로 임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돼요? 잊고 말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부재를 느껴서 임에 대한 이런 허무감을 느끼는 태도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김소월 같은 경우는요, 약간의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이 시상 전개를 보면요, 임과 언젠가 꼭 만난다는 그런 긍정적 기대보다는 임이 절대 오지 못하는 대상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임은요,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대상이니까 허무함으로 이제 남기게 되고, 이러한 부재에 대한 슬픔이 우리에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김소월의 님의 노래를 봤는데요. 자, 이 님의 노래는요, 말 그대로 임에 대한 이제 노래는 그리움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작품에서도 이제 김소월의 이제 사문보라던가 경어체라던가 여성적 오조, 그 다음에 임을 그리워하는 정서, 이런 것들은 김소월의 시에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